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. 요번에는 31기에 합격하신 우리 평가사님,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. 오직 인터넷 강의로만 붙으신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, 그러면서도 14개월 만에 붙으신 우리 평가사님이신데요. 본인이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공부를 하셨는지,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, 이런 것들, 노하우들, 그리고 평가사님이 생각하셨던 것들을 공유해 주시기 위해서 인터뷰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. 네, 평가사님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 인천에 살고 있고 이번에 31기에 평가사 합격하게 된 사람입니다. 네. 평사님,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저 올해 26살입니다. 꽤 어리신 축인 것 같아요. 네, 그런 것 같아요. 군대 빼면 제가 최연소죠. 아, 네. 실제 그 26살 분들이 합격 많이 하셨나요? 한 10분 조금 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럼 한 5% 정도 되겠네요? 200명 중에 10명이면? 좀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네. 꽤 있더라고요. 그렇군요. 지금 학교를 졸업을 아직은 아직 안 했어요. 안 하셨죠. 네. 네, 아직 그래서 뭐 다른 경력은 없으시고 아직은 학생이십니다. 그래서 아마 요번에 합격하시고 취업하신 게 아니라 남은 학교를 다니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? 네, 이번에 3월에 복학합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, 먼저 되게 많은 분들이 과연 어느 학교 나왔는지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저는 솔직히 학교 별로 안 좋거든요. 음, 저희 지역 동기분들이랑 뭐 96 동기들 한번 만나봤는데 제가 제일 학벌이 안 좋아요. 그러면은 뭐, 사실 학벌이 안 좋다는 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. 네. 그래서,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. 딱 이름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는 대학인가요? 반반이에요, 반반. 거기? 잘 모르겠는데. 반반이에요, 반반. 뭐 아. 막 서울대 이런 데는 다 알잖아요. 음. 저희 학교는 반반이에요, 반반. 그러면은 약간 인서울은인가요? 경기도 쪽이고, 인서울에 밀리죠.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뭐 굳이 좀 여쭤본 이유는, 그래도 좀 이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이, 평가사님이, 어느 정도로 원래는 공부를 좀 하셨었는데, 이 시험에 이렇게 짧게 공부해서 합격했다는 게 좀 정보가 될 것 같아서, 약간의 신뢰를 무릅쓰고 여쭤봤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시험에 어떻게 도전하시게 됐는지부터 좀 얘기를 들려주시겠어요? 제가 복학을 하고, 음.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고 학교에 수업을 들었거든요. 음. 이제 그 교수님께서 전문직에 대해서 갑자기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. 무슨 수업 들었어요? 그 유가증권법이라고. 전혀 감정평가랑 관계없는 수업이네요. 그쵸. 음. 저는 처음에 사실 감정평가사라는 게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사실 진로가 그쪽이 전혀 아니었거든요. 근데 수업을 듣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. 전문직 한 5개 정도를 이제 말해주셨는데 감정평가사란 것도 있다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거 뭐지 하는데 이게 누가 밥그릇을 뺏길 일이 없대요. 이게 되게 독자적이어서 평가사 딱 들었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. 이름부터 뭔가 멋있어. 딱 꽂히더라고요. 뭔가 해야 될 것 같아. 찾아보다가 한 2달 정도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찾아봤거든요.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. 어떤 게 괜찮아 보였어요? 그냥 멋있더라고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평가사님 처음에 이제 딱 진입하실 때 목표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? 네네. 그건 어떻게 설정하셨어요? 저 딱 2년 잡고 들어왔어요. 2년? 네, 2년 잡고 미끄러지면 3년 차까지 해보고 사실 근데 3년 차가 되더라도 제가 놓을 것 같진 않았어요. 계속 가지 않았을까. 처음에 들어갈 땐 근데 2년 차로 일단. 자, 그러면은 처음에 딱 들어오셨을 때 이거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정보를 어디서 얻으셨나요? 정보요? 정보라. 저는 정보가 없었어요. 그게 뭐예요? 정보 얻을 데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처음에 뭔가 인강이라도 알아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? 오픈 카톡방이랑 이제 네이버에 메이저 학원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메이저 학원 위주로 좀 알아봤죠. 그리고 사실 디테일한 수험 정보를 제가 얻지는 못했거든요, 처음에.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무슨 카페나 이런 걸 하지도 않았거든요. 네. 오픈 카톡방도 그거 정도만 물어보고 그냥 나갔었고 그냥 끊었어요. 1차 과목을. 일단 그냥 딱 커리큘럼 딱 맞춰서 딱 끊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 따라가다가 이제 2차도 그냥 따라가다가 뭐 약간
맨땅에 헤딩 느낌도 좀 네, 있는 것 같아요. 맨땅에 헤딩 맞아요. 제가 수험 기간 내내 혼자 했거든요. 와. 정보가 그 중간에 실무 스터디를 한 2달 정도 하긴 했어요. 주말에. 그때 좀 실무는 이렇게 학원별로 되게 강사가 많고 스터디 문제도 되게 상이하구나 요 정도만 딱 알았지. 고전에는 진짜 되게 정보 하나도 없었거든요. 그래서 진짜 맨땅에 헤딩하다가 그 스터디 했던 게 조금 컸던 것 같아요. 거기서 그래도 정보 같은 걸 조금 얻어서 네, 그 전에는 좀 없었다. 오케이. 그냥 궁금한 건데, 그 스터디에서 정보를 못 얻었다면 합격하는데 좀 지장이 있었을까요? 컸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때 스터디에서 이제, 실무는, 내가 풀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, 다른 문제도 있구나. 훨씬 어렵고, 좀 막, 이런 문제도 있구나. 그리고, 이렇게도 푸는구나라는 걸 좀 알아가지고, 그때 저는 사실 실무를 조금 한다고 생각했거든요, 그때. 근데 딱 문제를 풀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. 나 완전 아니구나. 못하는구나. 그러면 그때까지는 한 종합 문제 정도 풀고 있다가, 네, 종합 문제나 그냥 스터디 1기, 2기 정도 딱 풀고 있었는데, 나름대로, 못하는 것 같지 않은데? 라고 생각을 했는데, 딱 가서 다른 강사님 거 풀어보니까, 아니네, 더럽게 못하네? 딱 생각이 든 거죠. 그래서, 이런 다른 강사님 거 다 풀어봐야겠다. 그래서 싹 다 뽑아가서 막 풀고, 고시촌 한두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, 스터디 문제 막 몇십 개씩 다 뽑아왔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풀었었죠. 그 전까지는 스터디 문제가 그렇게 있다는 것도 모르고 정말 그 내 문제집 한 것만 이렇게 딱 가지고. 네, 문제집이랑 제가 따라가던 강사님 단과 강의랑 스터디 정도? 스터디? 네네, 스터디도 뭐 단과로 끊긴 했으니까. 네, 딱 그 정도만 갖고 갔었거든요. 네, 이번 두 번째 시간으로, 우리 평가사님, 오직 인강으로 합격하신,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거는, 인강으로 준비를 하려고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? 아마 인터넷 좀 검색해보면 사실, 인강으로는 진짜 힘들다, 인강으로 붙는 사람 소수다, 이런 얘기들이 사실 되게 많고, 아직도 되게 지배적인 의견이에요. 근데 평가사님은 하지만 나는 인강으로 할 수 있어. 뭐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뭐였나요? 사실 수험 초기에는 그렇게 막 글을 많이 안 뒤져봤거든요. 정보를 많이 안 찾아봤어요. 제가 그냥 불나방처럼 들어갔거든요. 멋있다 해야지 하고 딱 들어가서 뭐하지? 올패스 끊어야겠다. 일단 올패스 끊고 그냥 따라갔죠. 커리큘럼 따라가야지. 근데 학원에 실강을 갈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는데 너무 멀더라고요. 이게 왔다 갔다 왕복이 3시간이니까 그렇다고 또 신림동을 들어가고 싶긴 했는데 이게 집에 돈이 없으니까 사실 좀 눈치 보이더라고요. 좀 내가 또 들어가면은 한 달에 1년에 2,000씩 깨질 텐데 이거 감당이 안 될 것 같다. 그래서 사실 그냥 인강으로 하기 시작했죠. 그 고민 안 했어요? 뭔가 실강을 가서 돈을 좀 더 써서 실강을 가서 빨리 붙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여기서 인강으로만으로 합격을 뭐 할 수 있을까? 약간 이런 고민들. 그거는 처음에는 크게 안 들었는데 들으면서 문득문득 한 번씩 들었거든요. 이제 공부를 점점 해 나가다 보니까 좀 실강을 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글 같은 걸 한두 번씩 보게 되니까 그런가? 실강을 나도 들어야 되나?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강을 듣다 보니까 인강이 너무 좋은 거예요. 제가 수업 듣다가 이렇게 멍을 때려요. 이따 뭐 먹지? 못 사고 싶다. 이런 막 멍을 때리다가 딱 보면은 딱 지나가 있어요. 그럼 이렇게 누르면 되니까 인강은. 근데 실강은 그게 안 되잖아요. 그런 것도 좀 크고 이해 안 되는 부분 다시 돌려서 이제 보면 좋기도 하고 필기도 그냥 눌러놓고 필기하고 중간에 그냥 담배도 한 대 시키러 가고 밥도 먹고 오고 좋죠 인강. 근데 인강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질문이 좀 어렵다. 맞아, 그거를 많이 꼽죠. 사실은 저도 인강파인데 질문하러 학원을 갔어요. 사실 강의 들으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수업은 이미 들었던 건데 한번 그냥 다시 듣는 정도고 끝나고 질문을 학원 다녔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그게 사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학원에 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사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실제 카페 같은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됐어요. 네, 좀 많이 안 돼요. 저의 위도를 전달하기도 조금 어렵고 위도를 잘 전달해서 잘 정리해서 썼더라 해도 답변이 잘 좀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. 왜냐면은 강사분들이 요거 이렇게 질문구를 쓴 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답변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제가 다른 수험생들의 질문구를 읽어보잖아요.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.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. 나도 이렇게 썼구나.
하려면 강사님이 그렇게 주실만 했다. 저도 진짜 공감하는 게, 저도 사실은 그 카페에서 질문을 받잖아요. 그러면 저는 질문을 받는 채널이 카페랑 카톡이 있어요. 카톡은 제가 이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그래도 답변이 되는데, 진짜 카페는 잘 모르는 사람이 한 질문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어디를 모르고 질문하는지를 모르고 질문을 하면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자꾸 하고 있는 거야. 그러면은 차라리 카톡이면은 혹시 이런 개념은 뭐라고 알고 계세요? 아니면 뭐 이 개념을 알고 계신가요? 뭐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은 실마리가 이렇게 딱 풀리거든요. 근데 카페 질문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. 맞아요. 저도 수험생 때 보면은 저는 죽어라고 열심히 설명을 하면 대답이 너무 짧았어, 항상. 뭔가 맞아. 내가 궁금한 거와 약간 내 느낌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맞아요. 이게 진짜 코스예요.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저도 강사님한테 이 성의 부족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. 이게 좀 매체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. 그러면은 평가사님 공부하시다가 네. 그거를 느꼈잖아요. 네. 그럼 질문을 못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? 사실 답변을 못 얻고? 질문을 해서 답변이 돌아오는데 이해를 못하죠. 이거 내가 질문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?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구나? 돌아오는 답변을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. 뭔 소리지? 이러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또 질문을 하면은 또 답변 오는데도 한 세월이고. 네, 거기서 질문 한 두세 번 더 하거든요.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똑같아요. 이해를 못하겠다. 이해가 안 되네? 그냥 봐요. 그냥 보다가 모르겠다. 외우죠 그냥. 그냥 외우자. 그런 식으로 했죠 그냥. 좀 진짜 맨땅에 헤딩 느낌으로. 이거 약간 좀 갑자기 다른 질문인데, 평가사님, 보통 사람들이 내가 질문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어떻게든 이해를 하려는 사람이 있고, 몰라, 왜요? 이런 사람이 있는데, 네. 그 외우는 선택을 한 건 본인 성격이에요? 파고들어서 막 이거를 막 인터넷 막 찾아보고 막 어떻게든 막 물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. 저는 그렇게 다 하죠. 물어보고 찾아보고 미친 듯이 뒤졌거든요. 한 5번 정도 이해를 하려다가 안 되면은 그냥 외워요. 어쩔 수가 없잖아요. 이해가 안 되는데 어디에 찾아봐도 나오질 않거든요. 이게 뭐 네이버 지식인에 있을 만한 실무 문제 글이 좀 있는 것도 웃기고 강사님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시는데 제가 사실 어디에 막 좀 답변 얻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한 5번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그냥 외워야죠. 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냥 그래도 한 5번 정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그냥 문제 잔상이 남아버리니까 외워져 있더라고요, 어느 정도. 좋은 얘기다. 네. 그냥 이해하려다 보니까, 뭐 안 돼도 뭐 외워지니까 어느 정도. 그러면은 너무 내가 질문을 못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실강을 가야 되겠다거나 신림동을 들어가야 되겠다. 중간에 이렇게 생각한 적 없었어요? 조금 있긴 했죠. 너무 답변을 받는 게 힘들어서. 네네, 제가 심지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, 주말에 실무 질문글을 싹 모아가지고, 한번 가서 싹 다 질문하고 올까.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강사님 스케줄도 조금 그렇고, 조금 그거는 힘들 것 같아서 포기를 했는데. 그래서, 그러면 어떤 거예요? 그냥, 안 되겠다. 그냥 이렇게 끝까지 한번 일단 시험을 봐보고, 네네. 그 다음에 잘 안 되면은, 그 다음에 신림동 들어가든 뭐라도 좀 바꿔야겠다. 이렇게 생각했네요. 네네, 저는 첫 2차 시험은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시행착오였거든요. 그냥 들어갈 때까지 이것도 해볼까? 이것도 해볼까? 이것도 해볼까? 이것도 해볼까? 다 해봤어요 그냥. 막 밤낮도 바꿔보고 재밌다. 다 해봤거든요 진짜. 이렇게 하면 어떨까? 저렇게 하면 어떨까? 이거 재밌어 보인다.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했는데 2차 시험장 갈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2차 시험이 끝나고 실강을 딱 하나를 끊었거든요. 기출문제 강의. 기출문제 강의는 제가 좀 더 들어야 될 게 있어가지고 31회 것도 들어야 돼서 31회 솔직히 보면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실무. 그래서 이거는 한번 실강 가서 들어보자 해서 들었는데 막상 실강 가니까 할 수 있는 건 좋았거든요. 그것 말고 딱히 너무 단점이 많아서 질문을 하려고 해도 쉬는 시간 되잖아요. 줄이 막 이렇게 돼 있어요. 막 이러고 이렇게 서 있는 거죠. 줄 서가지고 뻘쭘하게 이러고 사람 좀 많네?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 질문을 조금 많이 하게 눈치 보이더라고요. 다들 질문하려고 하니까. 그래서 조금 애매하더라고요. 확실히 좀 힘들구나. 저 갑자기 궁금한 게, 그러면은 그렇게 줄 길면은 줄 서면은 어쨌든 질문은 다 받아주시나요? 네네. 몇 시까지라도? 끝나고 질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쉬는 시간에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받아주시죠. 쉬는 시간 짧고 줄은 길잖아요. 네네. 근데 다들 그냥 딱 물어보면 그냥 이거다. 그냥 짧게 대답해주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회전이 좀 빠르죠. 그래서 좀 길게 물어보는 게 눈치도 조금 보이고. 막상 그랬었어요.
진짜 질문을 제대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네요. 좀 강사님 대비 이제 학생 수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. 아, 네, 그런 것도 있어. 그렇구나. 어쨌든 이렇게 그럼 했다고 생각하고 저 요거 한번 또 질문 드려볼게요. 사람들이 실강을 또 많이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 내 몸을 앉혀놓으면 어쨌든 공부를 한다. 근데 인강을 들으면은 내가 갑자기 멈춰놓고 딴짓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좀 잔다거나 그런 것들이 스케줄대로 내 공부를 진행해 나가기 어렵다. 이것도 사실 시강을 듣는 이유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느 정도는 맞는 말 같아요. 확실히 실감을 한번 들어보니까 제가 한 두 번인가 세 번 나갔었거든요. 들어보니까 귀에 그냥 때려 박히는 느낌? 그런 게 드니까 확실히 인강이랑 다른 느낌이니까 확실히 집중이 더 잘 되긴 하더라고요. 뭐 저는 여전히 뭐 먹을까 가끔씩 생각하긴 했는데 그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위지력 사실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실강에 가서 앉아있으면은 뭐 위지가 없어도 공부가 된다. 뭐 맞을 수 있거든요. 근데 학원까지 가는 위지가 필요하잖아요. 아, 지금 학원을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? 네. 학원까지 또 걸어가려면 위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? 어떻게 학원까지 또 가려고? 그 돈을 내놨으니까 일단은 아까워서 가려나? 보통은 가죠. 아, 그런가요? 이게 신림동에 살면 갈 것 같긴 해요. 보통은 그렇습니다. 평가사님 왕복 3시간이니까 뭐 조금. 네,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힘들다. 인강 듣자. 자, 그러면은 제가 또 여쭤볼게요. 인강을 들으시는 분으로서 어떤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게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. 공부 어디서 하셨나요? 저 그 집 근처 독서실이랑 스터디 카페에서 했어요. 갑자기 좀 궁금한데 네. 계산기 쳐야 되잖아요. 네. 신림동은 계산기 층이 따로 있어요. 네네. 그래서 거기서는 다다다다 쳐도 뭐 눈치 안 보여요. 근데 동네에는 조금 눈치 보이지 않아요? 저 그 스터디 카페가 그게 있었어요. 계산기하고 노트북을 할 수 있는 워크존? 아. 거기서 그냥 계산기 저만 하루 종일 두드리고 있었죠. 자, 그러면은 매일 공부량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공부량? 사실 공부량은 잘 모르겠어요. 뭐 사람들이 맨날 이거 물어보잖아요.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셨어요? 하루에 몇 시간? 이게 좀 제가 시기별로 조금 달라가지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네트로 한 12시간에서 13시간? 처음에 이제 몇 달 정도 했더라. 한 서너 달 정도는 그렇게 했었고 시험을. 근데 와 대단하다. 근데 저 진짜 좀 독하게 했어요. 근데 제가 봐도 저 다시 하라면은 12, 3시간은 못할 것 같거든요. 네트로. 저 아침 8시 반에 가서 막 자정에 오고 새벽 1시에 오고 그랬거든요. 처음에 한 서너 달? 두세 달? 이 정도는? 체력이 그래도 그때는 뭐 약간 막 정신력으로 그렇게 간 거예요? 사실 좀 피곤하긴 했는데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. 그냥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가 받긴 했죠. 하루 종일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또 그때는 일반 스터디 카페가 아니라 독서실에서 해가지고 진짜 그냥 저 혼자 이게 스탠드에 불 켜놓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니까 병 걸릴 것 같더라고요. 그거 궁금해요. 평가사님 원래 그렇게 공부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? 아니요, 저 처음이에요. 저 그냥 공부를 중학교 때 조금 했었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아예 놔버렸거든요. 아예 놓고 맨날 게임만 했어요. 3년 내내 롤만 했죠, 진짜. 그래서 얻은 게 다이아티요. 근데 이렇게 공부하려니까 쉽진 않더라고요.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건 대단하시다. 근데 왜 처음에는 넷으로 12~3시간 하다가 왜 줄었어요? 하다 보니까 좀 힘든 것도 있었고 중간에 차여가지고 좀 힘들더라고요.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차이고 한 달은 거의 못하고 한 달은 하루에 한 4시간 네트로 그 다음부터 다시 네트로 한 10시간, 11시간 끌어올리고 그러면은 약간 전체 기간 동안 그 중간에 약간의 그 사건 사고가 생긴 걸 제외하면 대충 한 10시간 이상은 무조건 했다. 평균적인 수험 기간 동안 보면 한 네트로 10시간 정도 시간 하지 않았나. 그리고 일주일 동안 보통은 이제 뭐 월화수목금토 공부하고 뭐 일요일날 쉰다거나 약간 그런 본인만의 패턴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평가사님 어떠셨어요? 저는 사실 제가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. 처음에는 토요일을 하루 쉬어볼까? 별론 거 같은 거예요. 그 하루를 고정해놓고 쉰다는 게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. 그래서 일주일에 그냥 내가 쉬고 싶은 날 하루만 쉬어볼까? 했거든요. 요번 주 화요일날 쉬고 다음 주에는 수요일에 힘들어. 수요일날 쉬어야지. 다음 주에는 월요일날 쉬어야겠다. 이렇게 그냥 제 맘대로 한 거죠. 가끔씩 좀 꼼수도 써가지고 요번 주에 토요일날 쉬었는데 다음 주에 주가 바뀌었네? 월요일날 쉬고 이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이제 시행착오가 끝나고 공부 방법이 만들어진 게 2차 시험 끝나고 한 2달 정도 더 공부했을 때거든요. 월로 치면 한 11월쯤? 그때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단 그냥 공부를 하고 토요일이랑 일요일날은 한 4~5시간씩만 공부를 하는 거죠. 그냥 제가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딱 하고 가서 쉬던가 아니면 쉬고 가서 하던가. 평소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면은
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한테 맞는 어떤 패턴을 찾는 거는 괜찮다. 좋은 것 같다. 근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? 네.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. 네네. 그 다음에, 뭐, 운동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셨나요? 저 그냥 처음에는 맨몸 운동 했었는데 턱걸이하고 푸시업 같은 거 중간에 이제 친구한테 헬스 배워가지고 그냥 하루에 1시간씩 헬스. 오, 네. 물론 헬스한 몸은 아니지만. 하루에 1시간씩 그러면은 꾸준히는 했어요? 시험 볼 때까지? 네. 그게 안 하면은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1시간을 합리적으로 놀릴 좀 합리화하면서 놀 수 있거든요. 딱, 나 운동하러 가야지. 난 노는 게 아니라 운동하러 가는 거야. 가서 공부 생각도 안 하고, 쇠질 하니까 좋죠. 운동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, 좀. 그럼 그거는요? 사실 운동할 때 딱 두 가지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이 공부에 막 치이다 보면은 운동할 정신적 여력이 없어요. 네. 그러다 보면 운동을 점점 안 하게 되거든요. 그런 느낌 없었어요? 사실 한 서너 달 정도는 초기에 이제 공부한 지 한 두세 달 정도 됐을 때 두세 달 차쯤에 한 4개월 정도 쉬긴 했거든요. 근데 쉬니까 몸이 너무 뻐근해서 그냥 대충이라도 하게 되더라고.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운동을 꼭 운동 퍼스트로 할 필요는 없지만 하다 보면은 몸이 슬슬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때 운동 시작하면 맞아요. 정말 개운해요. 네네네. 맞아요. 정말 운동 효과가 거의 극대화되는 것 같아. 그렇게까지 망가진 다음에 하루 1시간만 해도 컨디션이 날아다녀.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자, 그럼 평가사님 뭐 스트레스 받으셨을 때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셨나요? 저는 가끔 게임했던 것 같아요. 게임을 하다가 또 하루가 금방 가버리고 그러진 않았어요? 저 그렇진 않았어요. 군대 갔다 오니까 게임에 대한 흥미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서 하루 종일 한 적은 없고 가끔씩 이제 집에 와가지고 롤 한 판만 해야지 하고 딱 키거든요. 막 시계 보면 새벽 3시야. 그래서 조졌구나. 어떡하지? 하면은 이제 밤새고 그대로 독서실 가는 거죠. 그래도 독서실은 가요? 네, 가서 한 3시간 이렇게 엎드려서 자고 공부하는 거죠. 그러다 뭐 졸리면 조금씩 자고. 그냥 좀 놀고 싶으면 전 자는 시간을 줄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물론 다음날 더 많이 자버리긴 하는데 수면 시간이 보존이 돼가지고 근데 전 놀고 싶으면 그냥 자는 시간을 좀 줄인다?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받은 것들을 풀으면서 네네. 그러면은 뭐 게임하는 시간, 스트레스 푸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아까 얘기하신 쉬는 시간에 게임을 하셨던 거예요? 오늘은 뭐 수요일 쉬는 날 해야지 그러면 수요일 날 롤을 한다거나. 아니요. 쉬는 날에는 그냥 뭐 유튜브 같은 거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그렇게 밤새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쉬는 날이 아니라서 문제였죠. 예상치 못한 게임이었구나. 네, 쉬는 날이 아니어서 그렇게 문제가 됐던 거죠. 그러면은 스트레스 진짜 너무 심하게 받지 않아요? 나 일단 자괴감, 한심함, 약간 이런. 네. 그래가지고 밤새고 갔던 거죠. 네, 이거 여기서 자버리고 하루 날려버리면 어떡하지? 안 돼. 가서 자. 가서 그냥 엎드려서 자는 거죠. 3-4시간? 되게 뭔가 현실적인 합격수기 듣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거. 네. 게임하다가 뭐 밤새고 독서실 갔다 이런 얘기는 잘 없으니까. 그렇습니다. 자, 그럼 평가사님 공부하시다가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했어요? 오늘은 진짜 집중 안 된다. 그냥 앉아요. 잠깐만. 그렇게 해서 PC방 갔던 적 딱 한 번 있어요. 딱 한 번. 딱 한 번 있고, 웬만하면 그냥 앉아있어요. 그냥 앉아서. 유튜브 봐야겠다. 유튜브 보고, 그냥 옷 구경하고.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1-2시간 정도? 그래도 좀 다시 좀 리프레시 되면 다시 공부하고. 네, 좀 힘들긴 한데, 일단 그냥 웬만해서 시간은 최대한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서. 넷은 어떻게든. 네네. 네트로, 10시간도 못 채우면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. 안 된다. 그냥 앉아라도 있자, 안 되면. 그럼 항상 그 초시계 같은 걸로 넷 시간은 재셨나봐요? 그러진 않았어요. 그렇게 하진 않았고, 그냥, 뭐 오늘 내가 만약에 오후 2시에 갔다. 오후 2시에 가면은,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. 오후 2시에서 12시간 잡으면은 새벽 2시잖아요. 새벽 2시까지 하면 12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 밥 시간 2시간 빼고 운동 시간 1시간 빼면 넷으로 9시간 가능하겠구나. 그렇게 계산했어요. 그러면은 중간에 유튜브 만약에 내가 2시간 봤어. 저 그런 적은 없어요. 거의. 그런 적은 없어요? 네, 중간에 진짜 너무 안 될 때는 한 1시간 정도씩 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근데 저 공부하다 중간에 막 한 적은 크게 없어가지고. 일단은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가서 앉아있으면 거기서는 공부를 하는구나. 그쵸. 웬만해선 하고 진짜 안 되면은 그냥 이거 멍 때리거나 아니면 그냥 나가서 담배 피거나 그냥 산책 한번 들고 왔어요. 그냥 30분씩 막 걷고 오고. 그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공부 안 될 때는 몇 번이나 있었어요? 한 달에 한두 번? 물론 이제 중간에 그 사건 사고를 빼면 일주일에 한두 번? 그
그 정도 간격으로. 오케이. 제가 보기엔 이제 약간 평가사님이 제가 보기에는 좀 뭐 게임도 하시고 막 이렇다 얘기했지만, 넷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엄청 독하게 하신 것 같아요. 네, 저만의 좀 정해놓은 게 있어. 뭐, 예를 들어 오후 2시에 가면 새벽 3시까지 하면은 이제, 딱 시간이 맞는다. 어떻게든 새벽 3시까지 있으려고 했죠. 아니면 새벽 2시까지 있고 싶다? 운동을 버리거나, 밥을 안 먹거나, 한 끼. 그런 식으로 해서, 최대한. 죽어도 넷은 채운다. 네, 좀 그런 느낌? 그쵸. 이게 왜냐면은, 제가 느낀 게, 만약에 그렇게 줄여버리기 시작하잖아요? 계속 줄여요. 진짜 이게, 저도 느낀 건데, 한 번 줄이기 시작하면 계속 점점 줄어드니까, 이거 어거지로 유지를 안 하려고 하면은, 계속 줄어들어요, 진짜.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하려고 했죠, 저는. 되게 좋은 노하우인 것 같아요. 좀 공부 면에서도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. 스터디는 그러면은 그때 2달 잠깐 하시고 나머지는 스터디는 안 하셨어요?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하는 스터디. 네네, 안 했어요. 자, 혼자 공부할 때 약간 멘탈 관리가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론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답안을 많이 봐야 된다. 이런 얘기를 저희가 종종 해요.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은 없었어요? 아니면은, 좀 아예 그냥 남의 답안을 많이 봐야 되는 거조차 몰랐어? 남의 답안? 네. 솔직히 남의 답안을 봐야 되나요? 몰랐어요. 오케이. 그럼 그거는 넘어갑시다. 네. 네, 넘어가고, 또 이제 멘탈적으로 혼자 공부하면, 혼자 인강으로 하면 힘든 게,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를 때. 그거 좀 많았어요. 그때는 그냥 어떻게 이겨냈어요? 이렇게 한 게 맞나? 저 진짜 많이 들었죠. 그거를 검증하려고 했던 게 요번 2차 시험장이었어요. 그냥, 이 스타일대로 밀고 가서 2차 시험장에서 각 과목별로 몇 점 나오는지 보고, 이거 점수대로 이제 다시 방향성을 설정해야겠다. 그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냥 갔어요. 일단은 내 스타일로 한번 해보고. 네, 일단은 이렇게 해보고, 갔죠, 그냥. 어쩔 수가 없는 게, 제가 사실 혼자 하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, 잘 모르겠더라고요. 실강을 가서 첨삭을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, 내가 이렇게 서술을 해도 되는 건지, 아니, 안 되는 건지, 이게 맞는 건지, 너무 의심이 많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, 한번 해보고, 실강을 가야겠다. 평가님 첨삭을 안 받아봤어요? 실무만, 단과 있죠. 종합이랑 보상, 종합이랑 기출문제? 거기 단과에서 한 2번인가 받아보고, 나머지는 첨삭을 안 받아봤어요. 이론 법규는 첨삭을 안 받아봤어요? 네, 그거 온라인으로 받을 수가 없었던 게, 제가 커리큘럼을 계속 진행하는 중에 듣던 게 아니라 원래 예전에 했던 거를 들었거든요. 강의를. 그래가지고 첨삭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. 예전 강의라서. 와. 네, 그래서 제가 좀 의심이 컸죠. 좀 스스로한테 좀 의심이 컸죠. 이렇게 쓴 거 맞나? 그래서 근데 그냥 강사님 답안 보면서 그냥 감을 좀 많이 베낀 그런 느낌 있죠.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. 그냥 뭉뚱그려서 쓰면 되는구나. 잘 몰라도 아는 척하면 되는구나. 그냥 그런 느낌? 대박이다. 일단은 저 약간 들으시는 분들한테 약간 갑자기 이 얘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, 이게 사실은 맞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긴 해요. 일단 내 방법대로 해보자 했는데 내 방법이 맞은 거잖아요.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일단 내 방법대로 해봐야지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합격할지 안 할지는 사실은 완전 미지수의 영역인 거죠. 그쵸. 근데 평가사님은 그게 맞았던 거죠, 사실. 그쵸. 저는 혼자 하면 조금 힘든 게, 혼자 하다 보면은 슬럼프가 한번 왔을 때 저는 좀 바로 잡기가 힘들더라고요.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어쨌든 꾸역꾸역 나가서 하다 보면 또 이제 금방 컨디션이 또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데, 혼자 하다가 약간 슬럼프가 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공부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를 이게 내가 못 끌어올리겠는 거예요. 아니면 되게 오래 걸린다던가. 그래서 그런 때가 있으셨는지, 그리고 있었다면은 좀 경험담? 그렇죠. 하기 싫을 땐 많았는데 그냥 갔어요, 일단. 그냥 넷은 어쨌든 찍었다. 딱히 슬럼프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게 제가 처음 시작부터 2차 시험장 들어가는 게까지 1년 2개월밖에 안 되니까 솔직히 긴 기간 아니잖아요. 그렇게? 그러다 보니까 딱히 슬럼프가 크게 왔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네, 대단합니다. 또 요거 한번 질문해 볼게요. 만약에 이제 평가사님 친동생이 감정평가사 공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은 인강이 더 낫다, 인강으로 해 라고 얘기를 할 건지, 네. 아니면 좀 안전하게 실강을 다니렴 이렇게 얘기를 할 건지 궁금합니다. 저 인강 들으라 하죠. 인강이 더 좋으니까.
뭐 질문도 안 잘하고. 그러네요. 좀 상황이 조금 다른 그런 특수성이 있네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은 우리 오직 인강으로 합격한 공부 좀 생활면이나 이런 것들 살펴봤고요.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